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암울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저녁 9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먼 훗날 후배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도대체 코로나가 뭐야 할 정도로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해 보면서 오늘은 구강 항공기 공유압 계통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이드로릭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공유압 시스템에서 저와 함께 영상으로 보실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챕터인데요.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해서 개요와 구성, 뉴매틱 시스템의 개요와 구성, 그 다음에 뉴매틱 앤드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해서 서머리를 통해서 총 5가지 강좌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개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너럴, 그 다음에 하이드로릭 프루드, 그 다음에 베직 하이드로릭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의 출제는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Handbook Airframe Volume 2 챕터 12 Hydraulic and Pneumatic Power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공유압 계통 즉 Pneumatic and Hydraulic 시스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구성, 그 다음에 뉴매틱 시스템의 개요, 뉴매틱 시스템의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매틱 앤드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해서 서머리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이드로릭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하이드로릭 프루드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베직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한 스케매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면 AM팀 에어크래프트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어로서는 물을 의미합니다. 물. 그리스어로서는 물을 의미하고, 원래는 물 하면 정지된 상태와 아니면 움직이는 상태의 물, 정지된 상태와 움직이는 상태의 물 두 가지에 대한 물리적인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하이드로릭 의미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하이드로릭 프루드 하면 프루드를 포함해서 모든 유체의 물리적인 작용까지를 포함해서 하이드로릭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드로릭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시스템은 개를 말하죠. 초기에 항공기에서는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장치가 사용되었는데, 항공기가 보다 정교해짐에 따라서 유압을 좀 더 새로운 계통의 개발, 이는 뭐 항공기뿐만 아니고 자동차, 자전거, 뭐 움직이는 모빌리티 일체에 대해서는 하이드로릭 시스템에 대해서,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그 기능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대표적인 구성품으로 볼 것 같으면 랜딩 기어나 플랩, 스피드 브레이크, 휠 브레이크, 컨트롤 서페이스 등 무수하게 많이 있죠. 또한 항공기에서 여러 가지 구성품을 작동시키기 위한 원으로서 많이 사용된다.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장점으로 볼 것 같으면 시스템이 가볍고 장착이 용이하며 점검이 단순하죠. 여기서 점검이 단순하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단순하고 프루드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레드 적색 액체이기 때문에 누설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소 경비가 요구되고 마찰 손실이 적고 거의 100%의 힘이 전달 효과를 낸다. 하이드로릭 프루드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100%의 힘이 전달되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 기능도 동일하고 사용처에 관계없이 최소한 구성품으로서 일정한 구성품을 가지고 복잡하거나 단순하거나 모든 시스템에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동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최소한의 작동료 종류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단순하다. 하이드롤릭 시스템의 목적, 개괄적인 목적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롤릭 플루이드 즉 액체인데요. 본문에 설명되기 전에 유체에 압력을 가해서 그 유체가 액티비티, 작용되는 동력을 사용하는 게 하이드롤릭 시스템인데요. 그 플루이드의 어떠한 성질을 갖춰야 되나 하면 유체죠. 이 플루이드에 어떤 성질을 갖춰야 되냐면 작동시키는 여러 가지 구성품의 힘을 전달하거나 분배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사용된다. 플루이드는 거의 비압축성이죠. 완전 비압축성이죠. 압축되면 안 되겠죠. 파스칼의 법칙이다. 파스칼의 법칙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힘은 사방 작용하는 면적의 일정한 힘이 다 같다. 이렇게 일정하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체적인 면에 다 일정하게 작용한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밀폐된 유체의 어느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이 압력은 약화됨이 없이 모든 다른 부분에 균등하게 전달된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법칙이죠, 법칙. 이와 같은 계통 내 플루이드가 있다면 압력은 플루이드에 의해서 계통 내의 모든 부분에 균일하게 분배된다. 균일하게. 즉 이러한 부분에서 일정한 하이드롤릭 플루이드 압력을 가했다면 이렇게 넓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넓은 부분 안에서 이렇게 좁은 부분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넓은 부분이나 관계없이 이 작용된 힘은 다 일정하게 작은 부분이나 넓은 부분이나 일정하게 작용된다는 게 파스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하이드롤릭 플루이드에 작용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압 하이드롤릭 제작 회사, 즉 여기서 하이드롤릭이 하면 유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유체가 곧 유체의 압력이 유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압 장비 제작 회사들은 작동 상태, 요구되는 서비스 계통에 내외에 예상되는 온도, 플루이드가 견뎌내야 되는 압력, 부식 가능성, 그 밖에 배려할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서 장비에 사용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플루이드 타입을 명시한다. 즉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이드롤릭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 이큐먼트들은 그 플루이드 타입이 명시되어 있다. 그 플루이드 타입을 사용해라. 그렇다고 플루이드 타입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건 아닌데요. 명시되어 있는 플루이드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비압축성과 유동성만이 오직 요구되는 특성이다. 여기서 비압축성이라 보면 압축이죠, 압축. 압축이고 유동성은 이동할 수 있는 성질. 즉 이러한 면적에 이렇게 우리 물총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용한 압력은 요 안에 있는 액체는 비압축성이고 얘는 비압축성이면서 어떤 단면적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성, 비압축성과 유동성 오직 요구된다. 또한 너무 밀도가 진하지, 단위 면적당 포화되는 농도를 말하죠. 진하지 않은 어떠한 플루이드라도 하이드롤릭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산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화성, 그 다음에 발화성 때문에 특정한 하이드롤릭 플루이드만 사용하고 있죠. 근데 단순하게 비압축성과 유동성의 특징만 사용된다면 어떠한 액체라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하이드롤릭 플루이드의 특성인데요. 특성은 뭐냐면 비스코시티, 그래서 점도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껌 같은 거를 씹어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이렇게 딱딱 찝어 보았을 때
그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점도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죠. 즉 유체 내의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이 높은 점도의 작동류는 천천히 흐르고 좀 된 거는 천천히 흐르고 너무 묽다 낮은 저점도는 빨리 흐르죠. 또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점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러한 작동류는 펌프는 우리 뭐 흔하게 말씀드리면 워터 펌프, 뭐 시골에서 사용하는 양수기, 가압하는 액체를 가압하는 펌프나 또 밸브, 그러한 액체를 가압하는 액체가 흘러가는 튜브나 라인을 오픈 크로스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개폐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은 이러한 단면적에서 우리가 물총이라고 보았을 때 실린더 내부에서 이게 상하로 여기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밀폐 역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점도, 요 안에서도 보시면 밀폐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밀폐도 보시면 이 안에서 어느 한 분에도 누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점도를 필요로 하지만 너무 높으면 내부 저항이 벽면에 다 달라붙겠죠. 그죠? 저항 증가로 불필요한 강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표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 표면 마찰력이 증가된과 동시에 temperature,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온도 상승과 함께 동력 손실과 내부 시스템의 과도한 부하와 마모를 초래한다. 이게 참 뭐 그렇죠. 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점도가 저점도이면 움직이는 부품이나 많은 부하가 걸려 너무 뭐 자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부품을 급속하게 마모시킨다. 얘가 피스톤이 한 번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묽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너무 마모시킨다. 이러한 액체의 점도, 비스코시티를 측정하는 것은 비스코시메터 또는 비시코메터라고도 하는데요. 뭐 두 가지 똑같아요. 이런 걸로 또 점도를 측정하는데 그 점도 측정하는 이큐먼트 장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세이볼트 비스코시메터인데요. 이는 세이볼트 비스코시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히팅 유닛, 히팅 엘리멘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오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모메터, 온도계가 있는데, 여기 코크를 통해서 여기 레드가 단위 시간당 얼마씩 똑똑똑 떨어지는, 여기에 콘테이너, 레저비 안에 있는 프루드가 압축되겠죠. 그죠? 똑똑똑 떨어지는 양이다. 그걸 보고 점도를 나타내는 게 세이볼트 비스코시메터라는데 한번 보면 액체의 점도는 비스코시메터나 비스코메타로 측정하는데 미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자주 사용되는 계기는 세이볼트 유니버셜 비스코메타다. 특정한 온도에서 표준치의 길이와 직경을 가진 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일정량의 액체를 흘러보내는 물론 60cc 정도 시간을 초로 나타내며 잃는 점도는 Second Sabolt Universal로 해서 SSU, 그래서 Second Sabolt Universal로 표시하는 게 점도를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액체는 130도 옆에서 점도가 80 SSU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세이볼트 비스코시메타다. 여러분들은 이건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 점도라는 게 이 정도다. 단위 시간당 주어진 구멍에서 통과돼서 나오는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특성으로서 화학적 안정성인데요. 뭐 일정한 점도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chemical stability라 해서 작동료는 특정 구간에서 한계 이상의 집중적인 열을 받기도 하죠. 만약에 뭐 이러한
이러한 오리피스관을 통과된다고 하면 이 면적보다는 여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열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특정 엔진이라든가 핫섹션 부분을 지날 때는 더 열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운동 에너지가 가장 극심한 베어링, 즉 축에 대한 하중, 베어링의 정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즉 그 축이나 아니면 안에서 gravity, 즉 하중을 담당하면서 그 하중까지 이겨내면서 주어진 requirement, 주어진 운동 에너지를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해 시켜주는 게 베어링이죠. 즉 주어진 하중을 감당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를 전달시켜준다. 대부분은 하중을 담당하다 보면 운동 에너지가 하중으로서 다 손실되죠. 그죠? 최소한의 손실되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뭐 기어는 더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tooth, 뭐 치차라고도 하죠. 또는 적은 구멍이나 가압진 작동류가 통과하는 오리피스 구간 이런 데 등에서 사용됨에 따라 또는 침전물이나 유액을 탄화시킬 정도의 높은 온도로 상승하기에 작동류는 저장용기, 레저비아인데요. 표시되는 작동류나 온도시 항상 일정하지 않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산화나 퇴화되지 않는 유체의 성질이다. 여기서 산화는 산소, 즉 여기는 산화, 지금 산소와 결합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코로전 현상이죠. 산소와 결합해서 코로전 현상이 산화고, 퇴화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려 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가는 것을 퇴화라고 한다. 세 번째로 플래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인화점이죠. 인화점은 말 그대로 불꽃을 갖다 댈 때 순간적으로 플러시, 점화하기에 충분한 양의 증기를 액체가 발생시키는 온도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이제 이건 얘기하면 좀 그렇고, 뭐 위스키를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액체죠, 액체인데 요 표면에서는 증기가 일어나겠죠, 그죠? 표면에서 증기가 일어나서 불을 붙였을 때 플래시, 점화가 일어나는 요 표면의 템퍼레이처, 이게 인화점이다. 그래서 플러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한다. 높은 플러시 포인트를 가진 플루이드가 바람직 컷은 평상시보다 기화하는 온도가 낮으며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이게 플러시 포인트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기화가 표면에서 자주 일어나면 뭐 프레임앱을 해도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기화가 온도가 낮은 게 좋다. 네 번째로 파이어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플러시, 점화가 일어나는 점이고요. 이거는 파이어, 발화는 여기는 필 발자를 써서 이렇게 뭐 발자를 써서, 마우스로 쓰니까 아주 잘 못 써지네요. 발화, 불이 일어나는 거고, 점화는 불이 플러시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고요. 불이 뭐 활활 타는 거고, 얘는 번쩍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뭐 라이터 같은 경우 프레시 하면은 이렇게 번쩍하죠, 그죠? 불이 붙는 건 아니죠. 발화는 타는 거다. 스파크나 플레임에 닿을 때 점화하여 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증기를 액체가 발생시키는 온도다. 즉 인화점보다는, 인화에서 종이에다가 불을 대는 순간에 불이 붙으려고 하는 순간은 인화고, 불이 붙어서 타는 게 더 인화해서 더 가열되면 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시 포인트와 같이 바람직한 프로드는 높은 파이어 포인트가 요구된다. 이거 영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저도 뭐 영문 번역 실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이 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파이어 포인트가 높은 게 좋다. 플러시 포인트도 높은 게 좋다. 이렇게 뭐 바람직한 프로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하이드롤릭 프루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하이드롤릭 프루드의 종류는 광물성, 미네랄 베이직 프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물성 작동류는 밀-H-560용,
이거 5606은 뭐 제가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얘는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석유를 정제돼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공해서 쓰고 있다. 가장 오래됐고 소형기 중에 가장 많이 쓰인다. 근데 H-5606도 사용하다 보면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들어진 게 6083이라서 숫자로 보면 좀 높죠. 6083은 5606의 녹 방지용으로 5606과 믹싱해서 사용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폴리 알파 올레핀계 작동률에서 얘는 밀-8328이 그 다음에 46170 이렇게 해서 요것도 요거 다음에 5606 다음에 60년대 개발되어서 뭐 5606보다는 발화의 특성이 5606의 발화 특성을 극복해서 만든 건데요. 비해서 내화 특성은 좋으나 반대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점도로 낮은 온도에서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사용이 마이너스 40도F까지는 그 사용이 제한된다. 이 이하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 점도가 너무 강해서 우리 차력으로 본다면 너무 딱딱해서 사용하기 못한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녹 방지용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유인산 에스테롤의 작동률은 타입 I와 V 용액이 있고 대부분 상업용 수송 항공기고 강보변 내화 특성이 있고 특정 여건에서 내화지부터 연소된다. 뭐 이렇게 쓰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H5060이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진 않죠. 그 다음 하이드로릭 프루드의 취급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하이드로릭 프루드의 혼합은 성분이 다른 식물성 또는 석유계 인삼염 에스테르 혼합은 절대 금지한다. 즉 식물성과 여기는 에스테르 인삼염은 혼합이 안 된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은 뭐냐면 이 하이드로릭 프루드가 실은 이러한 관 내에서 만약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뭐 니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패킹을 백업링을 쓴다, 패킹을 쓴다. 또는 여기에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장착되었을 때 이렇게 어떤 뭐 체크 밸브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 인디게이터 장착되었을 때 요 부분으로 누설되지 말라고 패킹이나 오링을 박아주는 거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랑 실이라고 한다. 근데 이 실은 크게 보면 패킹과 게스켓으로 나눌 수 있죠. 즉 그래서 이러한 실들은 다른 종류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 그놈은 자기에 맞춰 써야겠죠. 그죠? 항공기 시스템의 다른 종류의 유액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식물성인데 에스테르를 갖다 부어서 벗다. 그런다면 유액을 빼내고 세척하고 실은 제작회사 매뉴얼에 따라서 따라야겠죠.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항공기 재료와 조화. 제작사의 매뉴얼에 맞는 프로들을 사용하는 건 당근 빠따겠죠. 그죠? 세 번째로 항공기 하이드로 시스템 관리는 항공기 여러 가지 구성 부품을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누가? 프루드가.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 항공기 시스템 고장 외에도 부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 및 사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됐다면 여기 뭐 이런 시스템 내에 액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바꿔야겠죠. 그죠?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오늘도 지금 이 영상까지 보시고 계신 독자께서는 반드시 성공의 문을 반쯤 열었음을 장담해 드립니다. 나머지 반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당신을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남은 반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본 강좌의 세 번째로서 베직 하이드로릭 시스템 프루드하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하이드로릭 프루드를 사용해서 하이드로릭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시스템을 그림과 한번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레저비아라 해서
이 레저비아라 해서 그냥 여러분들도 한글로 굳이 바꾸지 마시고 그냥 레저비아는 그냥 이게 저장 용기에 여기에 하이드로릭 프루드가 들어간다. 하이드로릭 프루드가 저장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이러한 튜브 관을 통해서 필터는 말 그대로 오물을 걸러주겠죠. 먼지나 필터를 걸러주고, 얘는 프레샤 릴리프 발브, 그래서 프레샤 릴리프 발브가 이렇게 있고, 요거는 뭐 그림처럼 보면 요거 단순하게 보더라도 스프링이 있어서 얘를 조여주거나 또는 루스 시키거나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모터 드리븐 펌프, 모터에 의해서 이러한 모터에 의해서 레저비아에 있는 압력을 얘가 가압해서 이렇게 간다. 이건 체크 밸브겠죠. 화살표들은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막 흘러들어. 이러한 스케매틱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핑크빛이니까 조금 약하죠. 그죠? 이건 세죠. 세니까 얘는 세니까 얘는 좀 압력이 가압됐다. 그래서 모터의 다운스트림 또는 모터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터가 가압돼서 펌프죠. 펌프가 가압돼서 여기는 압력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된 압력이 너무 높으면 스프링 텐션을 이기고 다시 이렇게 바이패스 리턴 라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압돼서 와서 요게 이제 액추에이팅 실린더인데요. 액추에이팅 실린더는 다시 요게 피스톤이고, 피스톤이 요 프레셔가 지금은 요렇게 가해진 거고, 반대로 또 이쪽에서 프레셔가 가해지면 요 피스톤은 이렇게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뭐 플랩이나 랜딩 기어를 여기다 달아놓는다면 업, 다운, 업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가고, 얘는 뭘까요? 얘는 셀렉트 발브겠죠. 그죠? 셀렉트 발브는 말 그대로 선택 발브다. 유로를 요로 형성시켜 주거나 아니면 바로 요로 형성시켜서 요렇게 형성시켜서 일로 흘러가도록 해주거나 셀렉트 발브다. 그래서 얘도 원웨이 체크 발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런 모터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 핸드 펌프에 의해서 가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핸드 펌프가 돼 있고, 얘도 뭐 리턴 라인, 얘는 풀에다가 이렇게 저장되겠죠. 이렇게. 이래서 얘는 석션 라인,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레셔 리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구성품을 가지고 저랑 한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릭 시스템은 유압 프루드가 전달되는 라인 외에, 이 라인은 뭐 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호스가 될 수도 있겠죠. 호스 외에 최소한의 기본 부품을 가지고 있다. 뭐 앞부분에 보셨듯이 상당히 단순하죠. 그죠? 단순한 게 그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단순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저 시스템 내로 다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베직 하이드로 시스템의 기본 구성품을 보실 것 같으면, 레저비아 앞부분에 나왔었죠. 계통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공급되는 유압 프루드를 저장하거나, 레저비아는 필요 시에 계통에 프루드를 공급해주고 열 팽창 시에 시스템 전체가 팽창돼서 파괴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리턴돼서 마련해주는 공간이 마련해준다. 그런 역할을 해준다. 어떤 계통에서 공기를 또한 빼주는 역할도 해준다. 시스템 내에 공기를 빼주기도 하고, 열팽창에 의해서 공간을 확보되어 주기도 하고, 프루드를 저장해주고, 한 세 가지 되겠네. 그죠? 공간과 프루드를 저장해주고, 열팽창에 의해서 대비고, 또 공기도 빼주고, 뭐 이런 역할. 펌프는 말 그대로 프루드 흐름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데, 대부분 항공기 계통에서는 엔진에서 나오는 EDP라 해서 엔진 드리븐 펌프, 쉬워요. 영문 약어를 제가 계속 하라 그러는 이유는 EDP 하면 그냥 한글로 EDP 하면 되게 어렵죠. 근데 EDP, 엔진 드리븐 펌프, 엔진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 구동되어지는 펌프.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위에서 구동되거나 전기 모터, 일렉트릭 모터에 구동되는 모터를 다 펌프라고 얘기를 한다. 셀렉트 발브는 앞부분에 했듯이 플루이드 흐름을 선택해 준다. 그래서 선택 밸브에 셀렉트 발브.
기계적인 링케이지 연동 장치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 아니면 소레노이드나 매뉴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준다. 이 셀렉트 발브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셀렉트 발브는 기찻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기찻길 이렇게 기찻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기차가 일로 가고 종점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그냥 계속해서 간다. 이 부분이 셀렉터 발브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작동시켜 주는 게 소레노이드는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에너자이즈드 좀 자화되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또는 매뉴얼 수동으로서 요로 움직여 주거나 해주는 수동이나 소레노이드. 그러면 어떤 또 기계 장치에 의해서 연동 장치도 작동되거나 해준다. 뭐 그렇고요. 체크 밸브는 말 그대로 프루드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민간 항공기에서 시스템이 장착된다. 그 다음에 기본 구성품 계속감의 액추에이팅 실린다는 액추에이팅 말 그대로 기계적이나 직선이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유압을 유용한 일로 바꿔준다. 뭐 당근이죠. 필터는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이나 거친 가루, 먼지, 개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유압 프루드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당은 프레셔 레귤레이터는 개통 내 원하는 압력이 형성될 때 파워 드리븐 펌프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프레셔 레귤레이터라고 또 뭐 릴리프 밸브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큐뮬레이터는 추각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큐뮬레이터는 개통 내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충격 흡수기, 즉 쿠션 역할을 해준다. 범프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액추에이팅 유닛의 비상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압력이 걸려있는 충분한 프루드를 저장하고 있고 아큐뮬레이터는 움직이는 피스톤이나 플렉시블 다이아 프레임 여기서 요 다이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설명되겠지만 다이아 프레임은 이렇게 어떤 요 어큐뮬레이터 추가기가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다이아 프레임은 요러한 막이다. 요러한 막에서 요쪽에 있는 요 업스트림에 있는 프루드와 요 다운스트림의 프루드에 의해서 얘가 상하로 위로 움직여주거나 아래로 움직여주는 것을 우리는 다이아프램이라고 한다. 다이아프램. 그래서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주는 다이아프램 막에 의해서 프루드로부터 분리된 압축 공기가 찬바로 가게끔 설계되어져 있다. 뭐 그렇게 쉽죠. 프레셔 게이지는 말 그대로 압력 게이지. 릴리프 밸브는 요 프레셔 레귤레이터는 좀 틀리죠. 레귤레이터는 인위적으로 압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압력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또 원하는 만큼으로 미리 프리세팅 되어 있기도 하죠. 릴리프 밸브는 개통 내 과도한 압력이 걸렸을 때 밸브를 통해서 프루드를 레저비아로 되돌려준다. 바이패스 시켜준다. 세프티 밸브고요. 다른 말로는 뭐 바이패스 밸브라고 해요. 릴리프 밸브는 대부분 바이패스 밸브다. 근데 여기서 뭐 굳이 엄격하게 따진다면 바이패스 밸브는 요 빠진 오버딘 프레셔가 반드시 귀환해서 레저비아로 돌아오는 거고 릴리프 밸브는 그냥 빼서 외부로 버려주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직 하이드롤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레저비아가 있다. 이렇게 레저비아가 있는데 레저비아는 프루드를 저장해 준다. 저장 용기. 두 번째, 개통내가 열받았을 때 개통으로부터 열받았을 때 공간을 마련해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세 번째는 이 석션에서 그냥 여기 설명드리겠지만 오픈 에어에서 계속 가동시키면 공기가 일로 모이겠죠. 그래서 공기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레저비아 역할 세 가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레저비아 역할 세 가지. 레저비아 역할의 하이드롤릭 시스템의 레저비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레저비아 역할 세 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럼 하나 정도는 뭐 대부분 알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봐라.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펌프. 여기는
이 모파는 지금 뭐에 의해서 구동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요런 지차에 의해서, 기어에 의해서, 기어 펌프에서 요 모타 드리븐, 이거는 일렉트릭이네, 그죠? 모타로 됐으니까 전기에 의해서 구동되어지는, EDP는 엔진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면 가압돼서 체크 밸브, 가압된 압력은 항상 이쪽으로만 갈 수 있게. 이 체크 밸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쪽에 압력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반대로 역으로 흐를 수 있겠죠. 이거를 방지해 준다. 이렇게 갖고 프레셔 릴리프 밸브, 이건 마찬가지로 가압된 시스템 내에서 요렇게 요렇게 사용되는 게 정상적인데, 요렇게 얘도 체크 밸브가 있으니까 일로 가지는 못하겠죠, 그죠? 못 가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정상적인데, 너무 높아, 압력이 너무 높아서 파손될 것 같아. 너무 높으면 압력이 요 스프링 텐션에서 다시 프루드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바이패스 밸브, 얘가 그냥 압력을 빼서 외부로, 에어 같은 경우는 그걸 빼서 외부로, 이렇게 에어는 뉴매틱은 외부로 빼서 준다 그러면 릴리프, 돌아간다 그러면 뭐 바이패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오버됐던 프레셔는 바이패스 돼서 필터를 통해서 다시 레저비어로 들어간다. 이 필터 역할은 참 중요하죠, 그죠? 반대로 레저비어에서 이렇게 올 때도 필요하지만 이 계통 내에서 열을 받아서 이런 찌꺼기나 스프링에 있는 금속 칩이나 이런 게 다 걸러서 탱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거는 셀렉트 밸브인데, 유로가 이렇게 형성되면 작동, 이렇게 형성되면 시스템이 반대로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 프레서가 이렇게 와서, 자, 여기 셀렉트 밸브를 잘 보세요. 얘 펌프를 요쪽으로 이렇게 구성되면 펌프를 이렇게 밀어주지, 이렇게.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반대로 이렇게 왔다가 이제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밀고 싶다.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고 싶으면 요게 셀렉트 발브를 요쪽으로 유로로 형성시켜주면 하이드로 프루드가 가압된 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밀겠죠, 그죠? 피스톤을 요렇게 미니까 이 피스톤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셀렉트 발브에 의해서 요 피스톤도 앞으로 움직여주거나 뒤로 밀어주거나, 이 셀렉트 발브에 의해서 모터에 계속 가압되더라도 이런 액추에이팅을 업다운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여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핸드펌프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손으로 가압해서 돼 있고, 뭐 석션에 있고.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유로가 이제 요로 형성됐다 그러면 펌프가 계속 돌면서 이렇게 해서 도니까 에어가 다 제거시켜 주는 거죠. 요거는 오픈 센터 하이드롤 시스템인데요. 지금 오픈 센터라는 얘기는 그림 그대로 보면 다이렉트로 다 열려 있었죠, 그죠? 여기 뭐 하이드롤 펌프가 여기 이렇게 펌프가 구성돼서, 이거 어찌됐든 뭐 엔진 펌프인지 뭔 펌프가 오픈돼서 EDP인지 MDP인지 다 펌프가 오픈되면 이런 디렉셔널 컨트롤 밸브, 이런 어떤 셀렉터 밸브, 이런 셀렉터 밸브가 다 오픈 열렸으면 다이렉트로, 이 시스템 다이렉트로 다 열려서 이렇게 밸브를 다 통과돼서 어디로 다시 레저비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픈 회로, 오픈 시스템이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 여기 릴리프 밸브는 말 그대로 뭐 여기 동네 압력이 걸리면 바로 이렇게 압력이 걸리면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된다. 이해되셨죠? 다음 영상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뭐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오픈은 오픈인데, 요건 시스템의 오픈 회로인데, 요거는 실제로 액추에이팅 되는 쪽으로 오픈된 거죠. 한번 보시면 요 하이드롤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가압된 프레셔는 다시 여기 와서, 얘는 평상시에는 요 압력보다 이상 됐을 때는 딱 크로스 돼 있죠. 크로스 돼 있으니까 못 가고, 이 압력은 여기까지 갔다 못 가고, 다시 밸브가 하나 열렸으니까 셀렉트가 열려서 여기로 와서 요렇게 와서 퓨리팅 액추에이터를 이쪽으로 밀어준다. 이쪽으로. 이해됐죠, 그죠?
요쪽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밀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리턴 라인이죠, 그죠? 요거는 리턴 라인. 옐로우로 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요쪽으로 피스톤이 밀어줬을 때 여기에 있는 압력은 다시 회로를 형성시켜야 되겠죠. 이 압력이 빠져야죠. 안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빠져준다. 이렇게 해서 탱크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지 얘가 요 방향으로 뭐가 액추에이터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준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보면, 반대로 시스템을 보면 요걸 반대 색깔로 해서 만약에 요 밸브가 요렇게 형성되었다. 요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요렇게 형성된 거죠. 요렇게 형성되면 여기서 이렇게 프루드가 와서 가압대에 와서 요렇게 돌아서 얘를 피스톤을 요로 밀죠. 요로 미니까 얘 피스톤 액추에이터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움직이는 대신에 움직이면서 요쪽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검정색으로 요쪽 액추에이터 다운스트림에 있던 프루드가 또 빠져줘야겠죠. 그럼 얘는 다시 요렇게 연결되겠죠. 요렇게 연결돼서 요렇게 해서 또 레저비아로 요렇게 귀화시켜준다. 요런 셀렉터 역할을 해준다. 만약 여기 뭐 하나를 더 작동하겠다면 얘도 얼마든지 개수를 달고 싶은 만큼 병렬로 연결하고 싶은 만큼 뭐 용량은 커지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오픈 센터 하이드로 시스템이다. 이건 굳이 뭐 오픈 센터니 크로스 센터니 의미가 없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배지 크로스 센터 하이드로 시스템인데요. 베리어블 디스플레이스먼트 펌프로 해서 가변 용량 펌프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펌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레저비아가 이렇게 있고 요 펌프가 도로가물에 의해서 가압이 되는데요. 요 레저비아에 있는 용량, 레저비아에 있는 프루드는 압력이 없겠죠. 그죠? 가압된 압력은 여기까지 와서 릴리프 밸브가 크로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 있고, 여기로 와서 요렇게 요 액추에이터의 다운스트림에서 이렇게 압력이 작용되죠. 그죠? 이거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면적이 다 작용되니까 요 피스톤 요 액추에이터는 어디로? 즉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위로 움직이죠. 위로 움직이고 얘도 어떻게? 얘는 이제 요쪽 설명할 때 쓰게 그대로 둘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왔으니까 얘도 액추에이터도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요렇게 움직이겠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또 와 있는 거 얘는 여기가 크로스 돼 있으니까 그냥 셀렉트 밸브 크로스 됐다. 얘는 셀렉트 밸브 오퍼레이팅에도 얘도 오퍼레이팅. 두 개가 오퍼레이팅, 하나 크로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반대쪽에 있는 다운스트림이 있는 쪽의 압력을 보시면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던 압력은 어딘가를 빠져 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다운스트림의 프레셔가 가해지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프루드가 어디로? 업스트림에 있는 프루드는 빠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리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디로? 다시 레저비아로 해서 레저비아로 귀화된다. 귀화돼서 프루드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계속.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빠져주고. 그럼 이제 반대로 볼게요.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걸 한번 보면 보실게요. 펌프 마찬가지로 그대로 압력이 이렇게 가겠죠. 압력이 가서 여기도 가서 또 못 가고
요로 가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르드가 요렇게 형성되겠죠. 요렇게. 아니 셀렉터 밸브가 유로가 요렇게 형성된다. 요렇게 형성되니까 요렇게 형성되면 요쪽 그림을 할게요. 요렇게 형성되니까 어떻게 요렇게 푸르드는 똑같이 작동되더라도 작동돼서 가더라 얘는 요로 해서 어디로 요 아래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얘도 요로 들어왔으니까 아래쪽으로 밀겠죠. 그죠? 요렇게 아래쪽으로 민다. 아래쪽으로 미니까 요 액추에이터는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얘도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건 여기 있는 푸르드는 어떻게 빠져줘야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걸 한번 빼보죠. 그러면은 옐로우 컬러로 하자. 옐로우 컬러로 해서 얘가 피스톤이 요로 이렇게 보라색 모양 요렇게 내려올라리면 여기 있는 푸르드 요 안에 있는 푸르드 이 푸르드가 빠져줘야겠죠. 이 푸르드가 너무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 여기 빠져줘야 되니까 푸르드가 얘가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 데가 없으니까 요렇게 나와서 얘는 유로는 어디로? 요렇게 해서 일로 요렇게 해서 요로 연결해서 요 유로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간다. 요렇게 간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푸르드가 여기로 빠져줘야겠죠. 빠져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와서 어디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 건너편으로 요렇게 해서 요 건너편으로 연결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준다. 요렇게 가줘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귀화되어 준다. 여기는 뭐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그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서 요 유로를 뭐 요쪽으로 형성시켜 주냐 요렇게 형성시켜 주냐 아니면 요쪽으로 형성시켜 주냐 요 다운을 형성시키냐 위로 업으로 형성시켜 주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액추에이팅 피스톤을 다운업 시켜 줄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이랬을 때 보면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 뭐 리턴 라인 또 프레셔 석션 라인 요거는 스태틱 요거는 뭐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강 공유압 계통 첫째 시간으로서 하이드롤릭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강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하이드롤릭 시스템 구성을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좋아서 보람 있는 무언가 중에서 항공 분야로 꿈을 키우는 후배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일주일에 퇴근 후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려니 아주 조금 빡세네요. 그래서 하지만 항공기 전 시스템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